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착공을 앞둔 사옥으로 이전하는 그 건물에 대한 건축 과정을 보여드린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기 과정에 저희가 사옥으로 들어가는 게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담지를 못했어요. 그 초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영상을 오늘 좀 찍게 됐는데, 여기는 애초에 저희를 통해서 매입을 하실 때부터 그 뒤에 이제 임대 플랜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리딩을 하게 되었고요. 시청자들께서 처음 접하면 생소한 주제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꽤 많을 것 같아서 PD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촬영하면 좀 어떨까요? 뭐 궁금하신 거나 이제 기초적인 거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시청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약을 1월 첫째 주에 했고 둘째 주에 설계 계약을 했어요. 설계 계약 하시면서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계사무소 쪽에 전달한 다음에 1차 디자인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1차 디자인 미팅을 했습니다. 한 2주 뒤에 또 2차 디자인 미팅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또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게 됐고, 그런 플랜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공사 완료 같은 경우는 5월 둘째 주에 마무리되는 쪽으로 그렇게 플랜을 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3트랙으로 가잖아요. 지금 가는 공사 절차가 파란색은 지금 설계 계약, 노란색은 이 보조 절차인 구조안전 진단, 빨간색은 실제로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일정표 같은 경우는 FM으로 짜여진 일정표는 아니에요. 이거는 턴키 계약이라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건데, 뭐 장단이 분명히 있어요. 꼭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해야 하고,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을 확연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해놓은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심화되게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 공사내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턴키 계약으로 진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계약을 했는데 1월 첫째 주에 잔금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뒤에 이제 이자 부담을 계속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리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FM대로 하면 설계부터 지금 여기 실시 설계 납품까지 거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M대로 가면 이 같은 경우 설계 계약을 지금 여기 했죠. 11월 둘째 주에. 그럼 실시 설계 납품까지 지금 뭐 2월 끝난 날까지 3월 초까지 실시 설계 납품을 하는 거고, 빨간색이 시작이 되는 건데 빨간색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고 비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결정하고, 그런 의사결정하는 기간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많게는 뭐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4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공사 이 빨간색이 지금 한 5달 잡았잖아요. 그럼 4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9월에 끝나는 그런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이 턴키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의 한 5월 둘째 주에는 공사가 끝나는 스케줄로 가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사 스케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조건들이 채워져야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미팅, 2차 미팅, 디자인 미팅을 하면서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 일정표를 보여드리는 게,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맞추는 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늘어나기도 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본 설계 납품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실시 설계 납품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두 개 실시 설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본 설계랑 실시 설계 차이가 뭐냐, 그냥 자동차에 빗대서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뼈대가 나오고 그 위에 뭐 프레임이 나오고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엔진이라든가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안쪽에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세세한 기능들 있잖아요. 뭐 옵션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시 설계는 옵션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필수적이긴 한데 안에 있는 디테일을 더 잡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설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실시 설계가 제대로 안 그려졌을 때 문제점이 뭐냐, 시공사랑 계약을 하고 나서 금액이 튀어요. 엄청 튀어요. 맘대로 시공사가 금액을 튈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실시 설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허점들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설계가 변경이 들어가야 될 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차에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넣기로 했는데 엄청 낮은 스펙인지 높은 스펙인지 안 적었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뭐 계기판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핸들에 들어가고 가죽에 들어가고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소모품들 뭔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뭘로 들어가는지도 안 적혀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실시 설계가 100%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아. 그래서 그 견적을 가지고 공사 계약을 해. 공사 계약할 때 분명히 써 있거든요. 설계 변경에 관한 것들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실시 설계가 100%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 계속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시공사에서는 공사비를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조그마한 거지만 아니 우리는 공사할 때 이 공사는 우리 얼마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끌려다니고 추가 비용 계속 나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실시 설계를 꼭 100% 제대로 그려놔야 하고, 이렇게 턴키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로 그려놓으면 시공사는 공사비 증감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재를 좀 비싼 걸 쓴다. 맞아요. 자재비. 실시 설계에는 어떤 자재인지도 정해져 있어. 근데 자재비가 올랐다, 아니면 뭐 인건비가 올랐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시공사를 대할 수가 있어요. 너네 금액 올랐다고? 가져와봐. 자재 얼마나 올랐는데. 인건비 올랐다고? 인건비 얼마나 올랐는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야. 이게 100%가 70이 그려져 있어. 그럼 나머지 30에서 시공사는 비용 청구할 걸 찾아내겠지. 공사비는 항상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정말 100%를 잘 그려놔야 하고, 그런 걸 잘 그리는 건축사 사무소와 일하고 의뢰해야 된다. 노란색 줄에 저 구조 안전 진단은 뭐예요? 구조안전진단은 뭐냐면, 신축할 때는 구조안전진단을 안 해요. 왜냐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건물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필수로 하게 돼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뭐 외장재도 바뀔 거고, 뭐 내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벽을 털어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 건물이 그런 건축행위들을 했을 때 구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진단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조 설계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구조 보강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죠. 등급은 있는데 사실 대수선 할 때는 등급보다는 이제 그 건물의 어떤 컨디션을 파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공신고는 어떤 게 착공신고인가요? 착공신고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가 났고 공사 계약을 했고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다가 이제 착공 신고를 접수를 해야 돼요. 나 이거 공사할 거다. 신고 접수하면 한 2주 정도면은 착공 허가가 나옵니다. 그 후부터는 바로 공사할 수 있어요.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보안이 떨어지지 그냥 안 된다라고 하진 않을 거고, 착공을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착공 신고를 넣으면은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미팅이라고 있는데, 뭐 건물 하면은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가지 디자인이 있었는데 어떤 걸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